자, 10월 10일 시장이 1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아침에 전일 미국 시장이 좀 안 좋다고 그랬죠. 안 그래도 주말 내내 계속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거 영향인지 어쨌거나 미국 시장이 많이 무너졌고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참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게 우리나라인데 세계적으로 제가 가끔 세계 경제에서 올려드리죠. 그만큼 이 중국의 전력난 인플레이션, 지금 유가도 사상체고 알루미늄 값도 사상체고 거기다가 탈지분유, 그러니까 우유값이나 이런 것도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약간 좀 상황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시장이 상당히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당연히 영향을 받고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이탈하고 있죠. 지금 며칠 전인지도 모르는데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때 바로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해버리니까 크게 무너지고 있죠. 코스닥 시장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외국인들 매도세가 끊이지 않고 외국인 매도할 때 역시 기관들이 같이 매도하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보다도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엄청 강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더 심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거의 1.3%대, 코스닥이 1.56대 무너지고 있고 지수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는 월봉에서 5개월선 이탈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번 달에 이탈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완벽히 깨졌죠. 장기적으로 추세를 이탈할 때 5개월선을 깨놓기 때문에 항상 이 5개월선을 깰 때는 종목이나 지수나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특히 18년도 5월 달에 이 변곡점 가격이 879포인트인데 심하게 밀리면 870포인트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깨놨기 때문에 이 순간 이렇게 급락하죠. 이 5개월선이라는 게 이렇게 추세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건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당분간 하향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추세가 깨진 게 맞죠.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드디어 6만전자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고 SK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떨어지죠. 지금 보면 거의 하루도 안 쉬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게 가고 있습니다. 최저점을 또 찍었죠. 9만원대로. 자, HLB 그룹주들도 오늘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들 볼 때 방금 설명드렸듯이 지수에서 월봉에서 5개월선 이탈하면 투자가 깨지는데 나노젠 나노코 박스에 대한 이슈, 리보세라님에 대한 모든 이슈가 있어도 역시 제가 설명드렸듯이 재료, 그리고 기본적 분석 플러스 기술적 분석, 이게 기술적 분석도 상당히 중요한 면을 차지하는데 일단 5개월선까지 거의 올 것 같습니다. 5개월선 가격이 45,000, 46,000원대인데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이거 깨면 다시 이렇게 하단으로 올 수 있죠. 하지만 20개월선이나 5개월선은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 한번 생각해보고 주봉에서는 최초의 5선 이탈할 때가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최초의 5선을 깨게 되면 중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밀렸는데 쭉 밀리면 이제 20주선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20주선을 반드시 지키고 돌아 나가줘야 중기적인 추세가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HLB를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이 상관없죠. 월봉에서 어차피 이 근처에서 매수, 이제 내동모임만 하지 않았다고 치면 매수, 깨지면 바닥에서 한 번 더 사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단기로 들어가셨다면 이쪽에서 밑에서 봤을 때 벌써 110%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조정이 심하게 들어오고 있죠. 특히 어제 이 항상 머크발 기사가 나오면 이 HLB 그룹들도 물론 면역 항암제인 리보세라님이기도 하지만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백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백신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5개월선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지켜주고 있고 주봉에서는 20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추세를 거의 다 깨놔서 일봉에서는 항상 매수 타이밍을 보고 전체적인 추세는 월봉이나 주봉에서 보는데 일단 중기 추세는 이 4주 전에 5선 깰 때 벌써 확정이 된 거고 월봉에서 일단 5개월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서 5개월선 이탈 여부를 꼼꼼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 한 달은 음봉 정도는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했는데 자, 5개월선까지는 아직 거리가 있죠. 여기까지 많이 밀리게 되고 예전에 뚫어줘야 될 매물대들은 일단 다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5개월선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HLB하고 마찬가지로 5주선을 태초에 이탈할 때가 제가 중기 추세 깨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5주선 이탈함으로 인해서 역시 추세가 조정이 심하게 들어왔습니다.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꼭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하나 존재하는데 바로 저번 주에 저점이죠. 19년도 11월 달에 형성된 중요한 이 변곡점, 이 매물대 자리가 됩니다. 보시게 되면 그게 저번 주에 저점이죠. 저번 주에 저점이 16,150원인데 이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16,15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추가로 20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HLB 제약이나 넥스사이언스는 어차피 제가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고 그랬죠. 밑에서
10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 자리,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저점인 이렇게 옆으로 간 여기가 중요한 매물대자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꼬리가 딱 찍었는데 여기를 절대 이번 주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하게 되면 투세 그냥 깨지고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맞죠. 보통 2,000원대에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자, 일봉에서 보면 며칠 전에 생긴 10월 6일 날 생긴 저점인 16,850원대를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 걸 꼼꼼히 챙겨보시는 게 중요하고, 넥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보면 5개월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중기적으로 추세를 유지해야 되는 게 20주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HLB가 밀리면 20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20주선의 가격이 24,200원대인데 지금 24,900원대죠. 따라서 24,200원대를 밀리지 않는 게, 이걸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이탈하지 않고 있고, 저걸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심하게 무너질 수 있고, 저번에 심하게 무너졌을 때 저점의 가격이 22,1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버텼는데 이번 주도 역시 많이 밀린 여기까지 왔다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모크발 호재의 다른 종목들이 급등한 거와 비해서 이 친구도 출발 가격이 1.31%가 쭉 밀렸죠. 자, G3BNT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이렇게 5개월선을 지켜줬죠. 이 자리를 다시 오게 되고 돌아 나가면 매수 좀 좋다고 그랬죠. 이번 달도 딱 꼬리를 찍었는데 역시나 이번 달에 여기를 지켜주는 게 무척 중요하고 이 자리에서 돌아 나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 그러면 다시 한번 20개월선까지 갈 수 있습니다. HLB 파워도 제가 보면 5개월선 깼을 때 위험하다고 그랬죠. 5개월선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자, 깼기 때문에 10개월선 근처에 있는데 10개월선 가격이 1,700원 이 자리를 깨면 안 되고 지금 1,760원이죠. 주봉에서도 역시나 5주선, 20주선 깨면서 추세가 그냥 무너졌습니다. HLB 그룹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종목들 전체가 다 지수 영향을 받죠. 아까 확인해 보니까 2,500개 중에 올라가는 게 5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2,000개 종목은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면 맞습니다. 물론 내 종목만 강하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받는 게 일반적이죠. 자, 이렇게 박스권 하단 이탈을 했죠. HLB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이탈할 때는 제가 매수하지 말고 그러고 여기서 돌아 나갈 때 매수가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스권 안에서 돌아 갖추는 게 제일 정상적인 수급 상황이죠. 이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안 그래도 제가 이 친구들 공매도가 좀 나왔다고 그랬죠. 자, HLB하고 HLB 생명과학만 볼 건데 공매도를 보면 HLB 같은 경우에 7% 가까이 나왔죠. 자, 416,600만 원. 그러고 5% 정도 나왔고 7일 날 36억 5,200만 원 죄송합니다. 10월 8일 날은 41억 6,600만 원, 40억, 30억씩 이렇게 공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공매도 세력들이 아주 지금 보면 시장이 안 좋으면서 굉장히 지금 활기를 띠는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공매도가 굉장히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죠. 따라서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HLB도 세트리온하고 특히 HLB 공매도가 강한데 HLB나 HLB 생명과학이 공매도가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차 거래 상황을 보면 HLB 같은 경우에 상한 수량이 아직은 더 많아서 공매도 안 나올 것 같긴 해도 역시 신규 수량도 또 늘죠. 그동안 상한 수량이 꽤 많았었는데 슬금슬금 공매도가 다시 이렇게 조금 고개를 드는 이런 모습이고 HLB 생명과학은 다행히 신규 수량이 좀 많아서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공매도들이 좀 이렇게 없어지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우리나라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결국은 미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의 좀 시장 상황이 좀 반등해주고 좋아져야 우리나라 시장도 좀 반등할 수 있고 사실 머크사의 치료제가 나와서 백신이 필요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제가 좀 이따 이제 모더나 공동 창업자가 있어요. 모더나 공동 창업자가 하는 영상을 하나 올릴 건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죠. 백신이 필요 없다는 건 치료제가 나와서 백신이 필요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백신으로 1차 방어하고 치료제로 2차 방어하는 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백신의 수요는 계속 꾸준히 이어질 게 같다는 게 이분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치료제 관련해서 물론 수급적으로 계속 밀리는 건 맞지만 저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제약바이오도 많이 박살나죠. 좀 돌아온 종목도 있긴 하는데 셀트리온도 주가들이 다시 밀리고 있고 치매 관련주 그러고 보통 mRNA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골드퍼시픽 한국파마가 머크바이오 치료제 영향도 있지만 이 친구들도 치료제 관련주죠. 제주도에 이 단팔수 이걸 원료로 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기 때문에 또 이제 머크사가 너무 비싸서 이 한국파마나 골드퍼시픽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치료제가 저렴한 매력이 있다고 그래서 조금 주가에 좋은 영향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전체적으로 주월봉에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벌써 내가 단타를 할 거야 했으면
100% 올라왔을 때 이때 차익 실현하는 게 맞죠. 지금은 이제 중장기적 관점이고 너무 급하게 사고 이렇게 매수하시는 것보다 월봉에서 5개월선을 튼튼히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걸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추가 매수를 해도 그럴 때 하는 게 좀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